자, 보자. 저번 주에 안 했던 행정행위부터 차근차근 스피디하게 한번 보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일단은 행정행위란 게 뭐냐면,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공무원이 법을 집행해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거. 더 간단하게 하면 처분이죠. 처분이 해당하는 행위를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행정행위의 개념, 뭐 협의설 보자. 최강의설, 광의설, 협의설, 최협의설 뭐 이런 게 있는데 행정행위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개념에 대해서 행정행위가 어디까지 행정행위라 하는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행위인가를 하면 뭐 가장 뭐 진짜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것 중에서 뭐 최강의설, 뭐 행정처리 하는 거 모든 걸 다 행정행위라 하는 거랑, 아니면 광의설도 있고 뭐 협의설, 최협의설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통설이랑 판례는 최협의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법 아래에서 법 집행한 거, 법 집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 그러니까 최협의설랑 협의설 차이가 뭐냐면, 협의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 집행으로 하는 모든 공법행위고, 최협의설 같은 경우에는 권력적 단독행위만 공법행위라고 하는 거. 그 차이가 있어요. 일단 보자. 협의설이 있고, 협의설. 협의설 같은 경우에는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집행으로 행하는 공법행위. 이렇게 되면 권력작용, 비권력작용 모두 포함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최협의설. 이거까지 똑같은데 이거 비슷해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 중에서 그 권력적 단독행위만, 공법행위 중 권력적 단독행위만 공법행위라고 한다. 뭐 이렇게 따지면 여기서는 이제 권력작용만 이제 행정행위라고 하는 거. 지금 최협의설 같은 경우에는 그 통설이랑 판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법상 계약이나 공법상 합동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행위가 아니라 이거죠. 공법상 계약도 계약이다. 그냥 사인과 사인이 하는 건데, 사인과 사인이 하는 건 똑같은데, 단지 그 사인이 뭐 부산시라든가 뭐 진주시, 마산시, 마산 없어졌지, 창원시 뭐 이런 거다. 이런 거 정도. 창원이 왜 없어졌지? 창원이 아니라 마산이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네. 진짜 아깝다. 친해가 친해구로 돼버렸어. 나 공무원 시험 칠 때 진해 시면 진해 치면 개꿀인데 군인들 많아서 별론가?
청 있나? 아, 감히. 씨. 어쨌든, 음, 음, 이렇게 권력작용이 해서 한국어만 최여비설. 그리고 보자. 개념적 요소. 행정청의 행위라고 해가지고 보자. 실질적 기능청의 의미의 행정청.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 중에서 첫 번째, 행정청의 행위. 여기서 보자. 실질적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거 뭐고? 우리가 아는 행정청이라고 하면 뭐 구청이라든가 아니면 시청 이런 거 말고도 공무위탁사인이라고 하죠. 공무위탁사인. 행정청으로부터 이거를 뭐 하는 거를 위탁받아가지고 하는 일반 사인도 행정청이 될 수 있고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단체. 일반적인 행정청 플러스 공공단체 플러스 공무수탁사인. 좋네. 네. 이런 거가 있고 뭐 행정조직상 의미의 행정청과는 일치하지 않고 구체적 그러니까 행정이 뭐라는 건지 하는 거. 행정청이 한 것. 행정청이 해야 할 것. 행정청 집행. 여기서 이게 있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 행위라고 있는데 일단 이건 크게 뭐라 해야 되지? 구체적 사실이라 해가지고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는 거 있거든요. 크게 네 가지. 뭐 개별이 있고 일반이 있고 구체가 있고 추상이 있어요. 추상. 여기서 개별이랑 일반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 해야 되지? 대상인데 집행을 받는 대상? 이렇게 해야 되나? 아, 아, 밑에 게 대상이다. 밑에 게 대상이고.
일반적인 사건인지 아니면 특정 사건인지 이거 구분하는 거. 자, 책에 이거 해놨을 텐데. 일반 구체. 일반인들을 해당하고 구체적으로 일반이 불특정 다수고 이거를 하나 일반이 불특정 다수 그 다음에 개별은 특정인 그 다음에 구체 같은 경우는 특정 사건 구체는 불특정 다수의 사건 요서 이거를 섞어요. 이거를 뭐 개별 구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개별 구체 뭐 일반 구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뭐 개별 구체라고 하면 특정인 특정 사건 특정인 특정 사건이라고 하면 뭐 누가 칼로 쑤셨을 때 그럼 특정인은 쑤신 사람 딱 한 명 정해지잖아요. 뭐 구체 같은 경우는 그런 살인 사건 뭐 딱딱딱딱 정해지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하면 행정행위가 되는 것은 으로 섞었을 때 행정행위가 되는 것은 법령 빼고 다예요. 법령 빼고 법률 빼고 다. 그러니까 법률 같은 경우에는 특정하게 누구 딱 개똥이가 뭐 했다 뭐 이런 게 딱 정해지는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반 추상 아니지 맞다 일반 추상 빼고 모든 행위를 그죠? 이거는 길다. 생각보다 프린트도 오래 걸리겠어. 그 다음에 외부에 대하여 그러니까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효과를 발생 행위를 행정행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권력적 단독행위 이거는 아까 그 기사 나왔죠. 그 기사 최협의설 협의설에서는 이게 안 나왔어요. 최협의설 합시다. 최협의설 이렇게 하고 아씨 너무 추운데 잠시만요. 네. 최협의설에서 권력적 단독행위가 나온 거 있을 거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공법행위 이렇게까지 하면 이게 행정행위의 개념입니다. 행정행위의 개념. 그리고 뭐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보적 효과를 발생한 행위 같은 경우에는 뭐 안에 보면 뭐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 발생, 소멸, 변경, 소멸 등의 효과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권리 의무의 변동과는 관계없는 사실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님.
이게 뭔 말이지? 정성이 최적 법적 행위. 사실행위는 사실행위가 여기서 어떤 거지? 아, 이거는 찍어갖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사실행위가 이거 봤던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그거 뭐였지? 그 학칙 같은 거 바꾸고 뭐 이런 거였을걸요. 아니. 함께 해줄 그대에게 행복을 눈 감고 그댈 내려요 난 쓸 거야 너를 사랑할게. 행정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사실행위가 뭔가요? 사실행위 따라따라따라따따 야, 이거 너무 옛날 아이가 이거 답변이 되나 이게? 학원 가가지고 물어보기 낫겠다. 사실행위란 게 내가 알기로는 그냥 뭐 이게 뭔지 알려주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여기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뭐 징병검사 시 여기 판례가 몇 개 있는데 징병검사 시의 최등위 판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있고, 뭐 벌점도 해당 안 되고. 벌점은 왜냐? 벌점은 행정처분이 안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벌점은 1년 지나면 다시 없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행정행위가 인정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좀 중요하다. 경제기획원장관의 경제기획원 장관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 편성 지침 통보는 행정처분에 하지 않은. 왜냐? 이거는 국민에 대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효과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직 당국에 대한 고발 조치 의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요거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사직 당국에 해당 안 되고.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이 내신 성적 산정 지침을 교육부 장관이 내신 성적 산정 지침을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한 것은 특정 조직부에서 내신 성적 평가에 관한 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여 지침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썩을 판례들. 그리고 이제 권력적 단독 행위를 했잖아요. 최협의서에서 나온 거. 그래서 행정지도랑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의 이런 거,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쌍방행위 있잖아, 쌍방행위. 행정행위가 있다. 이런 게 있죠. 여기서 공법행위라는 것은 공법적인 효과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공법, 사법 효과 모두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법, 이게 법에 근거해가지고 근거법이 이제 이라서 공법 행위이다. 자, 그 다음에 자, 잠시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 속이 안 좋았어. 미치겠네. 그 다음에 부터 해봅시다. 물이 또 다음에 보자. 일반 처분에 관해서 이제 시작해 볼게요. 일반 처분. 일단은 뭐 보자. 대인적 일반 처분이랑 대물적 일반 처분 이렇게 두 개 있거든요. 대인적 일반 처분이랑 대물적 일반 처분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대인적 의의로 보자. 구체적 사항과 관련하여 일반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거나 결정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발해지는 뭐야 이 뭐라리. 프린터는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응축해가지고 쓰니까 설명을 하자. 구체적 사안과 관련하여 기준에 따라 결정되거나 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해지는 행정행위이다. 뭐 사례로는 일정 시간 이후 동행 금지, 집회 금지 뭐 이런 거 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에 관해 가지고 처분이죠. 뭐 사례로는 일정 시간 이후 동행 금지. 사람을 못 지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못 지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집회 금지. 사람을 못 지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못 모이게 하거나. 대물적 그거는 그냥 반대겠죠. 물건에 관해 가지고 뭐 의 보면 특정 물건의 공법적 성질을 규율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으로 물건의 법적 를 규율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개인의 권리, 의무를 설정하는 정행위. 물건의 성질을 규율하는 행위. 그럼 인간의 성질을, 이건 좀 그렇고, 사례로는 뭐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아니면 도로의 공용 개시 행위,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또 다른 사례로는, 자, 횡단보도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횡단보도 시행위. 이게 처분이거든요. 처분인 게 보행자가 어떻게 걸어 다녀야 될지, 걸어 다녀야 할지 규제를 하기 때문에 처분이다. 그러니까 건너갈 길을 이 길로만 다녀라 이렇게 딱딱딱딱 규제해 주잖아요. 이 위의 길은 다니지 말라고. 그러니까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도 그거죠. 행정처분이고. 보자. 이거는 좀 당연한 거고. 개별 토지 가격 결정. 이것도 직접적으로 내 땅값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정처분. 프린터로 말하니까 엄청나게 빠르네. 그 다음에 허가 있거든. 허가는 간단하게 말해서 금지 해제. 그 앞에서 설명했던 것 같은데 원래 자연상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그 뭐고 뭐 때문에 막아놨더라. 아 너무 복잡하고 이러니까 사회적 질서와 이런 것 때문에 막아뒀다가 이제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그 금지했던 거를 해제해주는 거.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허가의 가장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건축 허가 있잖아요. 건축 허가. 국가가 생기기 이전부터 사람들은 건물을 지어 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국가가 생겨난 이후로 이거를 지 맘대로 막 짓게 하면 개판이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이건인데 돈이 존나 많잖아요. 돈이 존나 많아요. 이걸 좀 과시를 하고 싶어요. 그게 돈도 많고 이러니까 막 경기도 한 절반을 사놓고 그거다 집을 지어놓고 이렇게 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금지를 해놓은 거를 이제 어느 정도 그 조건을 갖추면 이제 집을 지을 수 없게 막아놨던 것들을 풀어주는 거를 허가, 네, 허가라고 하는 거죠. 뭐 다음에 보자. 허가의 성질로는 뭐 명령적 행위라고 있는데 허가는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거고 설권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허가의 성질. 개인의 자연적 자유의 회복. 설권은 아니다. 설권이라는 게 권리를 설정해 준다는 거거든요. 권리를 설정해 설권행위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있죠. 특허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국가 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 뭐 이래가지고 그 국가 생성 이후로 생긴 것들을 사용하게 해주는 거는 해주게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특허라고 하면 돼요. 국가 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행위는 저희 대부분 설권 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설권 행위 하면 그 특허 기본적으로 뭐 국가 거를 사용하게 해주는 건 특허고 설권 행위는 뭐 권리 설정해 주는 거 뭐 그런 거 그리고 뭐 기속이고 기속행위고 다음에 보자.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공익적 요건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에 의하면 허가는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허가의 거부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공익적 요건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정 허가 요건 외에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한 판례도 있다. 뭐래? 원칙적으로는 법령에 근거가 없이 허가를 거부할 순 없지만 예외적인 것도 있다. 뭐 예외적인 판례가 뭐지? 그러니까 허가를 기속으로 거는 경우, 그러니까 허가를 행정청에서 허가 신청한 걸 거부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 있고, 뭐 판례가 좀 있는데 아는 것들은 그냥 제낄게요. 주거지역 내 건축허가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대중음식점 영업허가 이것도 뭐 당연한 거죠. 음식 정사하는데 뭐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주거지역 내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구역, 그냥 그린벨트 안에 건물 짓는 거는 허가, 그러니까 행정청이 거부를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주류 제조업, 주류 판매업 등 각종의 허가 처분, 이것도 뭐 이거 저거 아무것도 안 적어 허전하게 하나 적어놓죠. 제조업, 주류 판매업. 주류 제조업, 주류 판매업은 거부 못합니다. 그다음에 허가를 재량으로 보는 경우, 이거는 거부할 수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허가를 냈지만 공익상 이유를 가지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너님 좀 이건 에반데 이러면서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이거는 보자, 뭐가 있지? 토지 형질 변경 허가와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 허가. 이거는 뭐 당연히 필요. 산림 훼손 허가도 이것도 당연히 필요하겠고, 임목 불치 허가도 이것도 다 필요하고, 토속 채취 허가 이것도 필요하고. 판례가 다 쉬운데? 아, 뭘 하나 적지? 토속 채취 허가도 뭐 또 있다? 판례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여기 없어가지고. 그리고 허가와 신청, 출원이라고 하죠. 허가는 일반적으로 출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나 예외적으로 출원 없이도 행하여진다. 허가와 신청, 출원이라고 하죠. 내는 거. 허가는 일반적으로 출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나 예외적으로 출원 없이도 행하여진다. 뭐 예로 통행 금지 해제 이런 거. 신청 안 하고도 가능하다 이거죠. 그다음에 출원은 허가의 필요 요건은 아니다. 출원은 허가의 요건은 아니다. 꼭 신청 안 해도 허가가 되는 것도 있다 이거죠. 뭐 수정 허가의 경우에도 유효하게 성립되고 있고, 뭐 세 번째, 허가는 수정 허가의 경우도
가능하다. 이거랑 비교되는 것 중 하나가 수정인가는 불가능해요. 불가능. 뭐 판례로는 개축 허가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착오로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취소 등 적법한 조치 없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네. 개축 허가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착오로 뭐야 이거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취소 등 적법한 조치 없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는 이거는 설명을 봐야 될 것 같아. 허가. 부분을 필요 없고. 앞에 내용이, 와, 이거, 진도 그대로 다 뺐다가는 진짜 노답인데, 한 10시간. 허가와 신청. 판례 여기란 판례가 하나 있는데 개축 허가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착오로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허가를 했다 하더라도 취소 등 적법한 조치 없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행정청이 착오로 이제 엄한 허가를 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말을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신청한 대로 허가를 바꿔달라. 신청한 대로 허가를 바꿔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랑 신청 내용과 다른 내용의 허가도 유효하다. 어찌 보면 수정된 거잖아요. 내가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따르게 했다는 거는 일종의 수정된 건데 그것도 이제 인정이 된다 이 말이죠. 수정 허가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다 타법상의 한계에 있는데 허가는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까지는 해제하지 못한다. 타법상의 한계. 뭐 첫 번째로 허가는 법률에 의한 금지까지는 해제하지 못한다. 이 말을 간단하게 풀이하면 접도구역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그 접도구역에 건물을 지을 때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개축 허가도 받아야 되고 개축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없더라도 건축 허가도 다시 받아야 한다. 씩 말하니까. 그러니까 개축 허가 하나만으로는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네. 그다음에 인허가 의제 제도. 의의를 보면 특정의 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의 허가도 받은 것으로 제하는 제도. 그러니까 위에서 아까 말한 것 중에 적도구역에 대해서 건물 지을 때 보면 개축허가 받고 건축허가 이래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법령상에 특정 규정이, 이건 법령상의 규정이 꼭 필요해요. 법령상의 규정이 꼭 필요하고, 법령상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면 법령상에 뭐 적도구역에 개축허가를 받을 경우 건축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개축허가 하나만 받으면 건물을 바로 지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론 심사는 해요. 건축 허가 할 때의 심사는 하는데 절차가 절차가 두 개에서 하나로 줄어드는 거죠. 이제 허가를 하나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뭐 법적 근거로는 뭐 인허가 의제 제도는 개별법에 있는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과 절차 등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허용됨.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지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이 적용되는 것은 아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 구건축법 제8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은 구건축법 제8조 제4항은 금치고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구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사업 실시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인가의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구건축법 자체에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구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건축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구도시계획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냥 법률의 근거에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이 안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된 인허가에 의해 의제되는 인허가는 원칙적으로 주된 인허가로 인한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주된 인허가로 인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효력이 없음. 구택지개발 촉진법 제11조 제1항 제9호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택지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때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인허가 의제 제도는 목적 사업을 감도하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실시계획 승인에 의해 의제되는 도로공사 시행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는 원칙적으로 당해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 있으면, 아니 똑같은 말이잖아. 다른 인허가의 절차적 준수 요건. 절차는 집중된다. 그 다음에 실체는 집중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차만 집중된다는 이거고, 안에 심사하는 내용 같은 거는 심사는 각각 다함.
절차는 의제된 인허가만 하면 된다. 심사는 각각 다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송 대상으로 주된 인허가에서만 해서 소송한다. 그러니까 의제되는 인허가에서 문제가 생겨갖고 그 처분이 빠꾸가 났어요. 내가 신청을 했는데 빠꾸를 매겼는데 그 의제되는 인허가에서 싸우지 말고 소송은 주된 인허가로 소송을 걸고 그 안에서 그거를 다퉈라 이거죠. 보자. 야, 판례 내용 중에 뭐 있지? 실체 집중 부인설 있고 최강 이건 아는 거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 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 의제되는 건축 허가 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개발 행위 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음. 이는 건축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개발 행위 허가의 변경이 의제되는 건축 허가 사항의 변경 허가에서도 마찬가지임. 이게 당연한 거고. 소송 대상 인허가 의제 제도.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 사유로 건축 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나 농지 전용 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다고 하여 그 건축 불허가 처분 외에 별개로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이나 농지 전용 불허가 처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님. 주된 것을 싸우라 이거지. 건축 불허가 처분에 관한 증송에서 건축 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나 농지법상의 농지 전용 불허가 사유 간에서 다툴 수 있음. 의제되는 허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주된 인허가에서 다투면 된다. 그리고 독립하여 그러니까 이것만 의제되는 허가만 따로 떼가지고는 싸울 수는 없어요. 야, 이거 뭐야? 사랑이야. 어디지?
그다음에 건축 불허가 처분과 소방서장의 건축 부동의 중 소송 대상. 건축 불허가 처분이겠지. 건축 허가권자가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 사유로 건축 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구소방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방서장의 건축 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다고 하여 그 건축 불허가 처분 외에 별개로 건축 부동의 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건축 불허가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건축 불허가 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서 다툴 수 있다. 무허가 행위의 경우 이거 좀 중요하겠다. 무허가 행위의 효과. 무허가 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행위 자체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사법적 효과는 유효. 사법적 효과는 유효. 행정상의 강제 집행이나 행정벌의 대상이 된. 그냥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이제 무허가로 운영되는 술집에 갔어요. 술집에 가가지고 이게 일단 무허가잖아요. 대충 이제 무허가인 거 좀 삐리하게 장사하는 거 알고 술을 막 양주 시켜 먹고 이래가 술값이 한 400만 원 나왔어요. 400만 원 나왔다 해가지고 이게 무허가라 해가지고 400만 원 안 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400만 원 줘야 되잖아요. 일단은. 네.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이게 무허가로 영업하는 거기 때문에 뭐 구청이나 뭐 시청에서 조질 수는 있겠죠. 뭐 과징금 물린다든가 영업 정지일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술을 먹어서 술값은 내야 되지만 무허가로 했기 때문에 돈은 아예 이제 영업 정지나 이런 거 물을 수 있다. 그리고 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법령이 개정된 경우 허가 신청 후 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법령이 개정된 경우 보자. 허가 신청 후 행정 처분 전에 법령의 개정으로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허가는 원칙적으로 신청 시의 법이 아닌 처분 시의 개정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며 판례의 입장이고 소관행정청이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니한 변경된 법령 및 허가 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 처분을 유예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처분 시의 개정법에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허가 신청해가지고 신청서를 작성해가지고 보내놨어요. 행정청에 보내놨는데 이게 수리되고 처분되기까지 시간이 며칠 걸릴 거 아니에요. 그 3일 동안에 만약에 내가 이제 음식점을 하려고 해요. 음식점을 하려고 하는데 뭐 그기 전까지는 내가 이제 이 허가 신청을 할 때는 뭐 7평이면 음식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딱 7평 맞춰서 이제 행정청에 보내는 거죠. 행정청에 보냈는데 보내가지고 이제 이제 영업 허가도 일종의 처분이거든요. 영업 허가 해주는 것도. 그러니까 영업 허가가 뜨기 전에 이거 법이 바뀌어가지고 음식점 하려면 10평 이상 돼야 돼요. 근데 처분 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행정청이 처분하기 전이니까 우리 처분하려고 보니까 법이 바뀌었네. 이거 안 돼. 이렇게 튕굴 수 있다 이거죠. 이게 보자. 저번 주 하려고 했던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오늘 수업한 거 그렇게 많아요.